아빠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딸의 한마디에 73세 교사가 무너진 이유.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아파트 10층, 25평 남짓한 공간에서 한재수는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올해 73입니다. 매일 아침 6시면 눈이 떠집니다. 시계 알람보다 먼저 깨어나는 것이 그의 몸의 밴 습관입니다. 재수는 중학교에서 35년을 가르쳤습니다. 국어 교사였습니다. 교단에 설 때면 늘 깔끔한 정장에 반듯하게 다린 셔츠를 입었습니다. 학생들은 그를 깐깐한 선생님이라 불렀지만 동료들은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라 평가했습니다. 재수는 그런 말들을 자부심으로 여겼습니다. 은퇴 후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나서 5년이 흘렀습니다. 딸은 서울에서 가정을 꾸려 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찾아옵니다. 재수는 혼자 지내는 것이 외롭지 않다고 말합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패턴으로 움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토스트 한 잔과 우유 한 잔으로 아침을 해결합니다. 신문을 펼쳐 읽고 오전에는 아파트 단지를 산책합니다. 오후엔 TV를 보거나 책을 읽습니다. 저녁은 간단히 김치찌개나 라면으로 때웁니다. 밤 10시면 잠자리에 듭니다. 재수의 집은 언뜻 정돈되어 보입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신문이 가지런히 쌓여 있고 책장의 책들도 크기 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여전히 깔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처럼은 아니지만 그럭저럭 관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딸 한지은이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아빠, 오랜만이에요. 어, 왔니? 들어와. 지은은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더니 곧장 창문으로 향했습니다. 창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아빠, 환기 좀 시켜야겠어요. 집에서 좀 냄새가 나요. 재수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무슨 냄새? 쾌쾌한 냄새요. 좀 답답한 느낌도 들고. 나는 모르겠는데. 재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높아졌습니다. 지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어보고 욕실 문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딸은 일찍 돌아갔습니다. 재수는 혼자 남아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담요를 무릎에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냄새라니? 무슨 냄새? 하지만 그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닫지도 않았습니다. 마음 한쪽에 작은 불편함이 자리 잡았지만 그는 그것을 애써 밀어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욕실 거울 앞에 섰을 때 재수는 자신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 흰머리로 가득한 머리.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이 예전과 같다고 느꼈습니다. 거울 너머 욕실 한쪽 구석에는 오래된 환풍기가 희미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딸이 다녀간 뒤 사흘이 지났습니다. 재수는 평소처럼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서랍에서 속옷을 꺼내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어제 입었던 것입니다. 한 번 더 입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빨래가 귀찮았습니다. 이 정도야 뭐.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속옷을 입었습니다. 아침 산책을 마치고 돌아와 욕실에 들어갔습니다. 변기 뚜껑을 내리고 앉아 숨을 고르는데 묘한 냄새가 났습니다. 곰팡이 같기도 하고 눅눅한 빨래 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재수는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욕실 매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언제 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가장자리가 까맣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환풍기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희미한 소리만 났습니다. 바람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재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5분도 안 되어 다시 닫았습니다. 추웠습니다. 겨울에 환기를 자주 하면 감기 걸어.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TV를 보다가 문득 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냄새가 난다는 말. 재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안을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거실, 부엌, 안방, 욕실. 모든 공간이 익숙했습니다. 특별히 더러운 곳도 없어 보였습니다. 지은이가 예민한 거야. 그는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저녁 무렵 재수는 샤워를 했습니다. 욕실 바닥이 미끄러웠습니다. 등 쪽을 씻으려는데 팔이 잘 닿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쉽게 닿았던 부분입니다. 그는 포기하고 대충 씻었습니다. 수건으로 몸을 닦는데 수건에서도 묘한 냄새가 났습니다. 빨래를 언제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내일 하지 뭐. 재수는 수건을 걸어두고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아빠, 잘 지내세요? 잘 지내지. 아빠, 저번에 말씀드린 거요. 재가복지센터에서 직원분이 한 분 방문하실 거예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건강 체크하고 집 상태도 봐주신대요. 독거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래요. 나는 필요 없어. 아빠, 그냥 한 번만 받아보세요. 저도 안심이 되고요. 재수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독거 어르신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불쾌했습니다. 사흘 후 재가복지센터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박선미라는 이름의 40대 중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밝은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박선미입니다. 어서 오세요. 재수는 억지로 웃으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선미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집이 정돈되어 있으시네요. 그럼요. 나는 원래 깔끔한 사람입니다. 선미는 거실을 둘러보고 부엌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욕실 좀 봐도 될까요? 재수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세요. 선미는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환풍기를 보고 매트를 내려다보고 배수구 주변도 살폈습니다. 다시 나와서 재수를 마주 보았습니다. 선생님, 욕실이 꽤 습해요. 환기가 잘 안 되시죠? 환풍기가 좀 오래됐긴 하지. 매트도 교체하셔야 할 것 같아요. 습기가 많으면 냄새가 생기거든요. 재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냄새요. 내가 얼마나 깔끔한 사람인데. 선미는 잠시 망설이다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땀도 더 나고 피부 기름도 달라지고요. 그래서 속옷이나 수건을 자주 갈아주셔야 해요. 나는 매일 갈아입습니다. 그럼 다행이에요. 선미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수는 그녀의 눈빛을 읽었습니다. 믿지 않는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선미가 돌아간 뒤 재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쩌면 맞는 말일지도 몰라. 저녁이 되자 재수는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피부, 힘없는 눈빛,
거울 너머로 보이는 욕실의 구석구석, 닿지 않는 곳들이 보였습니다. 재수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무언가 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미가 다녀간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재수는 잠을 설쳤습니다. 밤마다 그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 냄새가 생긴다는 말. 재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욕실로 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평소처럼 세수를 하려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언제부턴가 등이 굽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눈은 침침했습니다. 재수는 천천히 셔츠를 벗었습니다. 등을 씻어보려고 팔을 뒤로 뻗었습니다. 어깨가 뻐근했습니다. 손이 등 중간쯤에 겨우 닿았습니다. 더 위로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몇 번 더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예전엔 닿았는데. 재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욕실 바닥에 매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장자리는 검게 변색되어 있었고 발을 올려놓으니 축축했습니다. 환풍기는 여전히 힘없는 소리만 냈습니다. 오후가 되자 재수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청소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욕실 구석구석을 닦고 매트도 햇빛에 말리고 수건도 모두 빨기로 했습니다. 그는 청소 도구를 꺼냈습니다. 손에 솔을 쥐고 욕실 벽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분도 지나지 않아 허리가 아파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으니 일어서기가 힘들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솔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샤워기 헤드 위쪽에 낀 때는 아예 손이 닿지도 않았습니다. 재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지쳐 보이는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늙었구나. 재수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빗속에서 천천히 떠다녔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겁게 눌렸습니다. 저녁 무렵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아빠 뭐 하세요? 응, 그냥 있지. 목소리가 이상해요. 괜찮으세요? 재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메었습니다. 아빠? 지은아, 네, 아빠. 나 늙었구나. 전화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습니다. 아빠, 늙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알아. 그런데 인정하기가 힘들구나. 아빠, 환풍기 좀 봐주겠니? 그리고 청소 도구 같은 것도. 전화 너머로 딸의 한숨 같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안도의 숨소리였습니다. 아빠가 먼저 말해줘서 고마워요. 이번 주말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재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욕실로 갔습니다. 환풍기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수는 작게 웃었습니다. 씁쓸한 미소였지만 어딘가 가벼운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는 선미가 놓고 간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서랍 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재수는 잠자리에 들기 전 거울 앞에 다시 섰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주름도 흰머리도 굽은 등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변해야 한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주말 오전 지은이 왔습니다. 손에는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재수는 현관문을 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왔니? 네, 아빠. 지은은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쇼핑백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재수는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뭔데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들이요. 지은은 가방에서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새 욕실 매트, 긴 손잡이가 달린 등, 미리 솔, 욕실용 손잡이, 속옷 여러 벌. 재수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이건 뭐야? 아빠 혼자 쓰기 편한 거예요. 이 솔은 손잡이가 길어서 등도 닦을 수 있고요. 지은이 등 미리 솔을 들어 보였습니다. 재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목구멍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빠,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알아. 진짜 알아요? 재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묵은 매트를 드러내고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환풍기 필터를 열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이거 완전히 막혔어요. 업체 불러서 청소해야겠어요. 그래. 지은은 욕실 안에 손잡이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수는 문 밖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딸의 손이 능숙하게 움직였습니다. 드릴 소리가 욕실에 울렸습니다. 한참 후 지은이 나왔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다 됐어요. 이제 욕실 들어갈 때 여기 잡고 들어가세요. 재수는 욕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벽에 은색 손잡이가 단단히 박혀 있었습니다. 새 매트가 깔끔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고맙다. 재수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지은은 아빠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아빠. 점심을 함께 먹었습니다. 지은이 가져온 반찬으로 차린 소박한 밥상이었습니다. 재수는 젓가락을 들다 말고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하다. 왜요? 내가 말했을 때 인정 안 해서. 지은은 밥을 씹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빠가 말해줘서 다행이에요. 정말로요. 나도 무서웠어. 뭐가요? 늙는다는 게. 지은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재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빠, 늙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달라지는 거예요. 재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목구멍이 메었지만 꾹꾹 삼켰습니다. 오후가 되자 지은이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은 재수는 욕실로 갔습니다. 새 매트 위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아보았습니다. 단단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늙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재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새 속옷을 꺼냈습니다. 포장을 뜯었습니다. 부드러운 촉감이 손에 닿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갈아입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재수는 긴 손잡이 솔을 들고 샤워를 했습니다. 손잡이를 뻗어 등을 닦았습니다. 닿지 않던 곳이 닿았습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작은 웃음이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새 수건으로 몸을 닦았습니다.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깨끗한 비누 향만 남았습니다. 재수는 거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춥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쾌했습니다. 그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아파트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불빛이었습니다. 재수도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달라진 모습으로 하지만 여전히 자신으로.
잠자리에 들기 전 재수는 선미가 놓고 간 명함을 다시 꺼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재수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안재수입니다. 저번에 방문하셨던 아, 선생님. 기억해요. 환풍기 청소 부탁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내일 오전에 업체 연결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재수는 한참을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재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올 것입니다. 변화된 하루가. 하지만 그것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재수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환풍기 청소업체가 다녀갔습니다. 오래된 먼지와 곰팡이를 모두 제거했습니다. 이제 환풍기는 힘차게 돌아갔습니다. 욕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재수는 매일 아침 새 속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빨래 횟수가 늘었습니다. 귀찮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쾌했습니다. 긴 손잡이 솔은 욕실 한쪽에 걸어두었습니다. 샤워할 때마다 사용했습니다. 등 구석구석을 닦았습니다. 닿지 않던 곳이 이제는 닿았습니다.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재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습니다. 흰머리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달랐습니다. 더 밝아 보였습니다. 늙은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었구나. 재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 무렵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어때요? 불편한 거 없으세요? 응, 괜찮아. 오히려 좋아. 정말요? 다행이다. 지은아, 네, 아빠. 고맙다. 진심으로. 전화 너머로 딸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재수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겨울도 이제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를 아는 젊은 엄마, 지팡이를 짚은 노인, 손을 잡고 걷는 부부. 모두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재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욕실에 들어갔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들어섰습니다.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매트 위에 섰습니다. 발이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긴 손잡이 솔로 등을 닦았습니다. 구석구석 깨끗이 씻었습니다. 물을 끄고 나왔습니다. 새 수건으로 몸을 닦았습니다. 깨끗한 비누 향이 났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김이 서린 거울을 손으로 닦았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재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이는 숨겨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 맞는 방식을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변화는 체면을 잃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품격을 지키는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재수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녁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상쾌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살아가는 공간과 몸에 대한 책임을 다시 세웠습니다. 늙어간다는 사실을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재수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편안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가벼웠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올 것입니다. 변화된 하루가. 하지만 그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재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